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5번째 과목 전기 및 화공안전에서 제2장입니다. 화공안전 일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를 적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위험물의 종류입니다. 우선은 굵직한 큰 종류부터 그죠? 기억하고요. 각각 물질의 종류로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폭발성 물질. 제일 이제 사고에서 피해가 큰 게 폭발성 물질이 폭발이잖아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하고 만나서 불 붙어요. 그죠? 물 반응성 물질 및 불 잘 붙는 고체죠. 예, 인화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폭발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불 붙는 것들인데요. 자, 요까지가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다. 그죠? 물하고 만나서 불 붙는 물 반응성 물질 및 불 잘 붙는 고체, 인화성 고체. 그 다음에 산소랑 반응합니다. 그죠?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그죠? 그 다음에 기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물하고 반응하고, 그 다음에 산소랑 반응하고, 기름이 있고, 가스가 있다. 그죠?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 거요. 그래서 산화성 액체나 산화성 고체는 산소랑 잘 화학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인화성 액체, 불이 잘 붙는 액체는 기름류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질식시키는 게, 질식시킬수록 위험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독 질식시키는 급성 독성 물질이 있고요. 인체에 떨어졌을 때 이제 그 화산 같은 부식을 일으키는 부식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의 종류 7가지 다시 볼게요. 첫 번째는 폭발하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그 다음 이제 화재나 폭발을 잘 일으키는 건데요. 두 번째 물하고 반응하는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가 있고요. 세 번째 산소랑 반응하는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불 붙는 기름 있다. 그죠? 인화성 액체고요. 가스 있죠? 인화성 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를 중독시키거나 부식시킨다 라고 보는 게 더 좋겠다. 그죠? 중독시키는 급성 독성 물질이 있고요. 부식시키는 부식성 물질, 이렇게 7가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물질의 종류를 3가지씩 적으시오. 여기는 별표를 안 붙여놨는데요. 별표 한번 붙이고 반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폭발성 물질의 종류를 적으라기보다는 자, 물질명을 내놓고요. 한번 골라보시오. 그죠?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은 암기하실 때 폭발하는 할 때 폭발성 물질입니다. 질산에 니태아조 하더라유 그랬죠. 그죠? 현재 폭발하고 있는 질산에 너 태워줄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폭발하는 폭발성 물질이고요. 질산에 할 때 질산 에스테르 포함됩니다. 니는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들어가고요. 태아조는 아조, 디아조 해당됩니다. 하드라는 하이드라진 유도체가 되겠습니다. 그죠? 하더라유 할 때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 중에서 폭발성 물질, 그죠? 예, 폭발하는 질산에 니태아조, 하더라유, 그죠? 한 3가지 정도, 그죠? 기억하시는데요. 적는 건 3가지지만 보고 이런 게 폭발성 물질이구나 골라낼 정도로는 이제 물질명 봐두신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물 반응성 물질과 인화성 고체가 있었습니다. 그죠? 일단 물 반응성 물질부터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 칼 안 물리 그랬습니다. 입에 칼을 물면 입을 다치잖아요. 그래서 나 칼 안 물 거야인데 나 칼 안 물리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나는 나트륨이다. 그죠? 칼은 칼륨. 그 다음에 칼슘 단화물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는 알로 시작하는 건데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알루미늄 단화물 다 들어갑니다. 그죠? 자, 물이라는 건 물 반응성 물질이고요. 리가 리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반응성 물질은 나칼 암물입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리튬 이런 게 물 반응성 물질이다 보시고요. 인화성 고체는 황하고 인이 들어있는 게 인화성 고체거든요. 인화성 황인이 제일 겁난데 금마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마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인화성 황인이 제일 겁난다는 거다. 그죠? 인화성은 인화성 고체를 뜻합니다. 황인은 황과 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황인, 황화인, 정린. 그죠? 콤마 하나 넣어주시고요. 제일 할 때는 셀룰로이드류가 들어갑니다. 금은 금속 분말이 해당되고요. 마는 마그네슘 분말입니다. 그래서 불이 잘 붙는 인화성 고체는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가 있었다. 그죠? 산소랑 잘 반응하기 때문에요. 무슨 산이라고 다 들어있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염소, 예, 우리 동물 중에 염소 있잖아요. 그죠? 염소를 보러 요가를 하고요. 일단 요가를 하고 질산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염소 보러 요가하고 질산 가는 중. 질산은 산 이름이다. 그죠? 그래서 염소 할 때 염소산인데요. 자, 염소산을 기준으로 자, 아염소산은 염소산보다 산소 한 개 적고요. 차염소산은 하나가 더 적은 거고요. 염소산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으면 과염소산입니다. 그래서 차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염소다. 그죠? 보로 할 때는 불옴산 해당됩니다. 요과하고 그랬다. 그죠? 요드산 들어갔고요. 과는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들어가고요. 과망간산 및 그염류까지 포함됩니다. 질산 가는 중에 있습니다. 질산은 질산 및 그염류, 중은 중크롬산 및 그염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는 염소 보러 요과하고 질산 가는 중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요. 뭐 있었습니까? 불이 잘 붙는 인화성 가스 있었는데 앞에 인화성 액체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나요? 여기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인화성 액체가 빠져 있네요. 그죠? 인화성 가스 한번 외워볼게요. 불이 잘 붙는 가스입니다. 그죠? 폭발 1, 2, 3단계다 라고 했습니다. 폭발 3단계에 해당하는 수소, 아세틸렌. 그죠? 폭발 2단계 에틸렌이고요. 폭발 1단계는 메에 프로부 그랬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게 전부 다 불이 잘 붙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됩니다. 그죠? 3등급 수소 아세틸렌, 2등급 애매한 에틸렌, 3등급 메에 프로부다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이외에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 그죠?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공기 중에 최저 농도가 13% 이하고요.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 자, 인화가 불이 붙는 최저 한도하고 계속 붙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차는 불이 붙을 수 있는 범위를 뜻하잖아요. 넓어야 위험하잖아요.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 101.3kPa 하에서 20도씨에서 가스로 존재하는 물질도 인화성 가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 농도는 공기 중에서 이가스 농도가 13% 이하의 인화를 시작합니다. 불붙기 시작하고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는 13, 12다. 그죠? 12% 차가 넓어야 위험하니까요.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 101.3kPa 몇 도? 20도씨에서 뭘로 존재해야 된다? 가스. 그래야 인화성 가스다. 그죠? 상태의 물질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식성 물질 한번 외워볼게요. 부식성 물질은 부식성 산유가 있고요. 부식성 염기류가 있습니다. 일단 부식성 산유에 해당되는 건 농도가 20% 이상 되는 염황질 그랬죠. 강산은 농도가 그죠? 20%만 돼도
부식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농도가 25% 이상 되는 염산, 황산, 질산이 부식성 산유입니다. 자, 농도가 60% 이상 되는 인아불 그랬죠. 인산이나 아세트산, 불산은 약한 산이에요. 약산이거든요. 농도가 60% 이상 지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농도가 20% 이상인 염황질, 농도가 60% 이상 되는 인아불, 요렇게가 부식성 산유가 되겠습니다. 부식성 염기류는 20과 60의 중간에 있는 농도 40% 이상 되는 수나 수칼 그랬죠. 그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 부식성 염기류가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성, 독성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죠?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은 약을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복용하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 요거를 줄여 썼으면 LD 50, G, 그죠? 경구가 됩니다. 그죠? 자, 예, 누구를 대상으로, 요거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순서는요, 경구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경구, G, 그죠? 누구를 대상으로? G를 대상으로 어떻게 실험하는가 하면 약을 입으로 복용하게 하는 경구 투입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동물의 50%를 L은 lethal 그래서 치사량, 사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망시키는 D는 dose 그래서 약의 복용량이 됩니다. 물질의 양이 약을 입으로 먹는 경구 투입에서는 LD50 경구나 G는 300mg kg 이하인 겁니다. 300mg per kg 이하인 물질이 급성 독성 물질이다. 그죠? 자, G 몸무게 1kg당 이 물질을 300mg 이하로 먹였는데요. 실험동물 50%나 죽었다? 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쥐 또는 토끼입니다. 그죠? 경피 흡수 실험. 피부에 발라서 흡수하는 실험을 합니다. 역시나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 그죠? 요거를 줄여서 예, 요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역시나 예, 물질의 양이니까요. LD 50이고요. 자, 이번에는 경피, 피부에 흡수시킵니다. 토끼 또는 쥐다. 그죠? 자, 이렇게 토끼나 쥐를 대상으로 경피 흡수 실험했을 때, 피부에 연고로 바르는 이런 실험했을 때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이 자, 이렇게 경피 흡수 실험했을 때는 1000입니다. 그죠? 자, 1000mg per kg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토끼나 쥐 몸무게 kg당 1000mg 이하로 발랐는데요. 실험동물 50%나 죽어서 급성 독성이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쥐에 대한 4시간 흡입 실험. 이제 증기나 가스 같은 걸 흡입시키는 실험을 합니다. 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이번에는 농도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양은 도우즈 할 때 D였는데요. 농도는 concentration 할 때 C입니다. 그래서 LC 50이고요. 자, 쥐고 4시간 흡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흡입이다. 그죠? 쥐를 대상으로 증기나 가스를 4시간 동안 흡입하는 실험했을 때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C는 물질의 농도. 그죠? 요 농도는 자, 2500 ppm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 됩니다. 2500 ppm 이하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요거는 가스일 때입니다. 그죠? 가스의 농도는 2500 ppm 이하고요. 증기는 10mg per 리터입니다. 증기는 10mg per 리터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이고요. 분진 미스트는 1mg per 이하입니다. 그죠? 분진이나 미스트. 그죠? 요거는 1mg per 리터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떼서 다시 외워볼게요. 경구는 300mg per kg. 쥐 몸무게당 300mg 이하로 먹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피는 1000입니다. 1000mg per kg 이하. 가스는 2500 ppm. 증기는 10mg per 리터고 분진 미스트는 1mg per 리터가
급성 독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그죠?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기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과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고체를 나열했거든요. 각각 물질을 구분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중에서 폭발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찾아볼게요. 폭발성 물질은 폭발하는 질산에 니테아조, 하더라유 이렇게 외웠잖아요. 니테아조 할 때 니트로 화합물이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들어가고요. TNT가 뭐냐면 트리니트로 톨루엔을 뜻합니다. 그래서 TNT는 트리니트로 톨루엔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다?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만약에 TNP라고 나온다면 트리니트로 페놀을 뜻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면 TNT, TNP는 니트로 화합물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크린산이 트리니트로페놀을 뜻해요. 그래서 요 피크린산도 니트로 화합물이라서 니트로글리세린, TNT, 피크린산 이렇게 세 가지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반응성 물질 외워볼게요. 칼, 암물리 그랬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트륨, 자, 그 다음에 탄화칼슘 있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그죠? 물반응성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화성 고체, 불 잘 붙는 인화성 고체는 인화성, 황인이, 젤금마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황인 들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젤 할 때 셀룰로이드류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나트륨, 그 다음에 탄화칼슘 이런 것들은 물반응성 물질이고요. 황인, 셀룰로이드류, 알루미늄 분말은 아까 그죠? 우리 그 물반응성 물질에 해당된다 그죠?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는 산이 들어 있습니다. 염소 보러 요과하고 질산 가는 중 그랬죠 그죠? 염소산 칼륨 해당되고요. 질산 가는 중 할 때 질산 나트륨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보고 곤란해라는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용 농도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TLV, TWA가 있다 그죠? TWA는 시간 가중 평균 농도다라고 하는데요. 하루 몇 시간?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에 반복 노출되더라도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평균 농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루 8시간 동안 노출이 허용되는 평균 농도 해도 되겠죠. 그죠? 하루 8시간 동안 반복 노출되어도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요거는 노출이 허용되는 요렇게 그죠? 조금 줄여도 됩니다. 반복 노출되어도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에 노출이 허용되는 평균 농도다 보시면 됩니다. 또는 반복 노출이 허용되는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TL 농도는 단시간 노출 기준인데요. 보건 파트에서 단시간은 15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하루에 한 번이다. 그죠? 1회 15분간 노출이 허용되는 농도다 보시면 됩니다. 노출되는 경우에 허용 농도 해도 되고요. 노출이 허용되는 농도다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LVC는 셀링 농도 또는 최고 농도를 뜻합니다. 그죠? C는 셀링 그래서 천장의 약자입니다. 천정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요거는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루 작업 시간 중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최고 농도를 뜻합니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TWA, 시간 가중 평균 농도는 하루 몇 시간,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 반복 노출되어도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평균 농도 또는 하루 8시간 동안 반복 노출이 허용되는 평균 농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TL 농도, 단시간 노출 기준입니다. 그죠? 단시간은 15분이다 그랬죠? 1회 15분간 노출이 허용되는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C 농도, 최고 농도, 셀링 농도는 하루 작업 시간 중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안 되는 최고 농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가연성 기체, 액체, 고체의 연소의 종류에 대해서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대부분의 기체들은, 밑에 거 설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체는 어떻게 연소하냐면, 기체는 확산 연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산소랑 확산되어서 만나서 연소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체는 대부분 가스죠. 그래서 가스의 연소는 확산 연소다. 공기 중에 확산되어 연소한다 보시면 됩니다. 액체들은 대부분 기름이 해당되겠죠. 그죠? 대부분의 액체는 기름입니다. 불이 잘 붙는. 자, 액체 자체가 타는 게 아니고요. 액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연소합니다. 그래서 액체가 증발해서 증기가 되어서 탄다. 그래서 요거를 증발연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체의 연소는 확산연소, 가스가 되겠죠. 대부분 액체의 연소는 증발연소, 기름류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체의 연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첫 번째 표면연소입니다. 물질 자체가 타는 거죠. 그래서 표면이 타고 다 타버립니다. 연료로서는 코크스나 목탄하고요. 금속의 가루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 연소다. 그죠? 자, 고체가 이제 가열을 하다 보니까요. 분해되어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되어 나온 가연성 가스가 탄다 그래서 분해 연소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일반 가연물은 분해 연소합니다. 그래서 집이 불타면 사람이 타 죽는 게 아니라 가스 지식으로 죽잖아요. 그죠? 일반 가연물, 목재, 종이 같은 거고요. 연료 중에서 석탄은 연탄 가스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석탄은 뭐다? 분해 연소고 목탄, 코크스는 표면 연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발 연소인데요. 이 고체도 가열을 하면 원래는 고체가 액체, 기체가 돼야 되는데요. 액체 과정을 거의 안 거치고 증기로 잘 변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열에 의해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탄다 그래서 고체가 증기되는 것도 증발이다. 그죠? 증발연소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체가 증기로 잘 되는 게 황나프탈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 연소는 자기 스스로 타는데요. 자, 자기 안에 산소가 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니트로화합물,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소, 그죠? 가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연소한다? 확산 연소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스들, 역시나 기체의 연소는 확산 연소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액체 제거죠. 알코올하고요. 자, 우리 고체 중에서도 증발 연소하는 거 있다. 그죠? 고체지만 증기로 잘 변하는 게 황나프탈렌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액체인 알코올 증발 연소합니다. 고체 중에서 황나프탈렌 증발 연소합니다. 그 다음에 분해 연소하는 건 일반 가연물이다 했다. 그죠? 종이하고요. 연료 중에서는 석탄이 연탄 가스 나온다 그랬죠? 분해 연소합니다. 표면 연소. 표면이 타고 타서 다 타기 때문에 연료로 쓴다 그랬죠? 목탄, 코크스하고요. 금속의 가루예요. 근데 현재는 알루미늄 나왔는데 알루미늄 분해도 되겠죠. 이게 금속 가루들 표면 연소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연소는 자체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 없이 탑니다. 니트로화합물,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계산 문제 볼게요. 폭발 하한계가 1.2고 상한계가 2.9인 물질의 위험도를 계산하라. 그죠? 위험도 H는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가 된다. 그죠? 자, 하한계가 1.2%고요. 상한계는 2.9네요. 마이너스 1.2. 이것도 단위는 퍼센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단위 퍼센트 약분하니까 자, 단위 있다 없다? 단위 없습니다. 뭐 퍼센트 이런 거 붙이시면 안 된다. 그죠? 1.2분의 2.9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1.42가 위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기 중에 LPG 가스가 누출했습니다. 공기와 혼합된 기체의 조성이 공기는 50%고요. 프로판이 45%,
부탄이 5%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혼합기체 폭발 한계를 구하라 했고요. 공기 중에서 프로판의 한계는 2.1, 부탄은 1.8이다 주어졌습니다. 그죠? L분의 100짜리는 비우자 그랬죠. 프로판은 한계가 2.1인데요. 현재 공기 중에 45% 있습니다. 플러스 부탄은 한계가 1.8인데요. 현재 공기 중에 5%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더한 걸 어디다 넣어라? 여기다 넣어라 했습니다. 그죠? 50이 됩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면 2.07 볼륨 퍼센트 또는 여기 단위가 퍼센트면 그냥 퍼센트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식으로 적으실 때는요. 가급적 공기 50% 중에 45와 5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L분의 100으로 나타낼게요. 공기기 100% 중에는 요것도 2배 더 들어있겠죠. 그죠? 2.1분의 90 플러스 1.8분의 1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억하실 수 있다면 요거는 채점관이 둘 다를 맞다 할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보이는데 과거의 요 기준에는요. 자, 폭발 한계를 나타낼 때는 공기 100%를 기준으로 표기한다라는 예적인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기에서 과연 이 채점관들이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바꾸실 수 있다면 요렇게 L분의 50은 2.1분의 45, 1.8분의 5인데요. 요 50을 100%로 맞출게요. 50이 100이 되면 곱하기 2배가 됐잖아요. 그죠? 자, 요게 이제 곱하기 2배 되죠? 45도 곱하기 2배 하면 90이고 5도 곱하기 2배 하면 10이 된다. 이렇게도 계산하면요. 값은 똑같이 2.07%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요거는 지나가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판의 완전 연소 조성 농도 또는 화학 양론 농도 또는 존식 또는 이론 산소 농도 같은 말입니다. 그죠?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 연소 조성 농도 CST는요. 기억할 때 1 플러스 4.773 곱하기 수소 플러스 그죠? 탄소였죠? 탄소 플러스 4분의 수소 분의 100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프로판인데요. 지금은 분자식이 나오지가 않았네요. 매의 프로다. 그죠? 매가 하나, 둘, 셋, 넷 그랬죠. 매의 프로입니다. 프로는 3개입니다. 그죠? 판 할 때 이걸 알칸이라고 합니다. 알칸기를 만드는 규칙은 탄소 개수다. 그죠? 수소는 탄소 개수의 2배를 해서 2개를 붙여야 되는 게 규칙이에요. 3이 6이죠. 2개 더하면 8개. 이게 프로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ST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4.773 곱하기 하시고요. 탄소가 지금 3개다. 그죠? 3 플러스 4분의 수소는 8개죠. 8 분의 100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 많이 하시는 게요. 이 식을 적어야 됩니까? 안 적어야 됩니까? 말씀하시는데요. 현재는 안 적어도 되는 게 뭐냐면 1 플러스 4.773 곱하기는 제가 적었잖아요. 탄소인데 만약에 프로판의 분자식이 C3H8이다 적으셨다면 요 3이 탄소고 8이 수소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면 굳이 요건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높은 압력을 방출할 때요. 안전 밸브도 있고 파열판이 있는데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이 우려될 때입니다. 조금씩 압력을 빼다가는 지금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폭발할 것 같아요. 이때는 팜이 터지면서 안에 압력 전량을 빨리 빼냅니다. 그죠? 두 번째, 독성 물질 누출로 인하여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 있을 때. 안전 밸브는 기계가 있다면 밸브 입구가 열리면서 주변으로 흩어져요. 그러면 독성 물질이라면 주변 환경이 오염되겠죠. 판을 터뜨려서 이 독성을 실드론 같은 걸 통해서 제거를 하고 대기 중 방출해야 합니다. 그죠?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 있을 때고요. 세 번째는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 있을 때입니다. 방출하는데 찌꺼기 같은 게 있어서요. 여기 밸브는 입구가 좁으니까 막아버리면 안전 밸브가 빼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있을 때는 파열판을 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급격한 압력 상승이 우려될 때, 두 번째는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 환경 오염이 우려될 때, 세 번째는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괄호 안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 밸브는 화학 설비나 부속 설비의 어디에서 작동합니까?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합니다. 자, 다만 안전 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죠. 외부 화재까지 대비할 때는 그죠? 요거네요. 자, 안전 밸브는 화학 설비나 부속 설비의 첫 번째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합니다. 자, 다만 안전 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했을 때 나머지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입니다. 하지만 외부 화재까지 대비했을 때는 몇 배다? 1.1배 이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1.05배 이하고요. 요거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물질을 액체 상태입니다. 저장하는 저장 탱크를 설치할 때 위험물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다. 그죠? 자, 액체 상태의 위험 물질은 기름이잖아요. 기름의 방출을 막아준다. 방유제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학설비나 배관의 덮개, 플랜지, 밸브, 콕의 접합부에 대하여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 그죠? 이렇게 플랜지나 덮개나 밸브나 콕의 접합부로 누설이 된다는 건 보통은 가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 가스킷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안전장치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대기 밸브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통기 밸브 또는 숨쉬는 밸브, 그래서 브레설 밸브다 라고 합니다. 그죠? 자, 뭐 하는가 하면요. 요 탱크가 있는데요. 탱크 안에 가스가 바깥으로 미는 압력이 3개인데 외부의 대기가 이 용기를 미는 압력이 2개면 안에 힘이 더 커져서 펑 파열되겠죠. 근데 만약에 밖에서 안으로 미는 힘이 4개 된다면 밖에서 안으로 또 터지겠죠. 그래서 이 대기 밸브, 통기 밸브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탱크 안의 압력하고, 그죠? 자, 탱크 내 압력하고요. 탱크 외의 압력을 평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탱크 내 압력을 대기압과 평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염 방지기인데요. 프레임 어레스터, 그죠? ER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인화성 액체, 불붙는 기름이죠.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가스라고 이제는 거의 통일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의 상단에 설치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설치해서요. 외부에서 화염이 들어올 때 화염을 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화염 방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화학 설비에 사용하는 안전장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특수화학 설비의 안전장치는 첫 번째는 값을 계측하는 계측장치입니다. 계측장치에는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가 있죠. 자, 값을 계측했는데요. 온도나 압력이 너무 높아요. 자, 그러면 긴급 차단장치가 값을 차단시키면서 이상이 생겼다라고 경보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측장치, 긴급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3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방호장치들은 전기가 전원이 공급이 끊겼다고 멈춰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4가지 적으라 할 때만 예비동력원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화학설비의 방호장치가 아니고요. 계측장치의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특수화학설비에서 값을 계측하는 계측장치는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그죠?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세 가지가 계측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화학설비나 시설의 안전거리 기준입니다. 괄호를 채우시오 했습니다.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이나 설비입니다.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없는 공정시설이나 설비끼리는 10m 이상 이격하면 됩니다. 자,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사이. 자, 이렇게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는 어떤 거든 간에 2배를 더 띄어서 20m 이상 이격해야 하고요. 역시나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설비나 보일러, 가열로 사이. 이렇게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을 때는 역시나 20m죠.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역시나 위험물 저장 탱크가 들어가면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을 채우시오 했습니다. 자,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부분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 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뭘로 봉인하죠? 납으로 봉인합니다. 자, 이때 얼마마다 그죠? 이 검사를 해야 되는가?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 주기가 되겠습니다.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 디스크나 시트가 직접 접촉합니다. 유체하고 안전밸브 디스크나 시트가 접촉한다는 건 이 안전밸브가 아무래도 손상, 부식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직접 접촉할 때는 자주 합니다. 그죠? 매년 1회, 1년에 한 번이 되겠네요. 이상합니다.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전밸브가 작동을 안 하더라도 파열판이 작동해서 그죠? 이게 압력을 빼주겠죠. 이때는 2년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 우수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안전밸브는 4년에 1회다. 그죠? 앞에서 4년마다 한 번씩 한다라고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요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예,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안전보건 자료인데요. 물질안전보건 자료 내용은 따로 떼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요약하겠습니다. 네, 별표 있는 내용들, 예,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